인생에서 게임을 하다가 마라탕 먹고 그 다음에 탕후루 먹고 그 다음에 뭐 단 음료수 있죠. 뭐 쿨땡스 먹고 거기다가 또다시 게임하고 있는 건 자신의 인생에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한 박스를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필그림입니다. 오늘은 중독과 음식 이거를 주제로 또 부주제는 중독과 성격, 마탕탕, 그 마라탕과 탕후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중독과 음식은 상관이 있습니다. 예, 중독과 음식, 그러니까 음식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중독의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음식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한 가지가 해결이 이제 됐던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 실험을 보게 되면, 이제 쥐를 어떤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음, 이제 어떤 그 지렛대를 누르게 되면 어떤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요. 이제 그 쥐가 좋아하는 설탕물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설탕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지렛대를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편으로 버튼이겠죠. 하여튼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빵, 빵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설탕물이 이제 확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쥐들을 넣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참 독특하게도 어떤 쥐는 계속 이제 그 조금씩 나오는, 그러니까 누르면 한꺼번에 안 나와도 되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거기에 계속 붙어 있는 쥐가 있고, 또 어떤 쥐는 어 거기는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막 팍 터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들러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표현을 그래요. 이제 봉급형 쥐가 있고 도박 추구형 쥐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람으로 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사람도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사람도 위험을 회피하고 그냥 일정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 좋은 그거를 추구해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한 방에 크게 터져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쫄쫄 굶더라도 한 방 팍 터지면 난 그걸로 한다. 그래서 이제 도박형 어떤 그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실험에서는 뭐 이렇게 신경에 빛이죠. 제가 그때 봤던 뉴스에서는 빛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갈 수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성향 자체가 있다,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뉴스를, 이 연구를 보면서 제가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요. 상담 현장에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어, 뭐, 이 두 사람은 사실 비슷한 환경에 살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중독에 문제가 생겼고, 왜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비슷한 환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똑같이 그렇게 중독에 문제가 생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어, 왜 회복의 길을 잘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저는 여기에서 제가 참 생각했던 게 이거 참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좀 뭔가 좀 궁금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이 연구 결과가 뉴스로 나온 걸 보면서 아, 사람 중에는 이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론은 성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격과 이 뇌라는 것, 그죠? 사람의 이 뇌가 사실 이 성격에 여기에 있잖아, 그죠? 물론 뭐 여기에 부분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성격 그리고 뇌의 영향, 뭐 같은 말로도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갈 수 있는데요. 뇌가 미치는 것 또는 이걸 가지고 뭐 성격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이 중독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연결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 생태학적인 관점을 보자면 절대로 한 개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아시죠, 그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둘러보면서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다 보면서 중독의 문제도 그렇게 보지만 저 역시도 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신호들 중에서 하나의 신호가 뇌의 문제 또 그것의 어떤 성격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저는 상담을 할 때 중독의 문제가 있으면 일단 어 병원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미 중독이 제가 봤을 때는 중독의 문제가 일어났고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을 때는요. 저랑 상담을 원하면 저는 병원을 좀 꼭 다녀오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강한 경우에는 병원 가지 않으면 저 상담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의 문제를 스스로 병원에 갔을 때에 아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는 어, 뭐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지만 뇌질환으로 그러니까 이 중독의 문제를 의지 아닌 뇌질환의 문제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병원을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주변에서 자꾸 양심이 없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 병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가 잘 안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그리고 아 이것이 나의 잘못된 습관 또 이것이 뇌의 또 성격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도움을 진짜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을 하면서 중독의 문제를 이해하고 또 뭐 지나온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도움이 실제로 되거든요. 저는 그 효과가 병원의 약과 상담의 효과, 병원의 약을 먹으면서 상담을 할 때는 그 효과가 2배 아니라 저는 20배, 200배까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실제로 이제 이런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있죠. 이게 제가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에 먹는 것과도 분명히 굉장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의 성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지요? 그죠.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어떤 입장을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의 성격 또 우리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행복 호르몬, 또는 뭐 조절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세로토닌의 95%가 여러분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집니다. 중독과 성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중독 상담을 하면서도 이제 우울이란 부분은 대부분 제가 같이 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코올과 관련이 있다면 어, 거기서 더 나가서 여성 알코올릭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우울과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중독과 성격은 그리고 그 성격이 일어나는 뇌에는 분명히
연관이 있더라. 실제로 이런 쥐 실험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 그리고 저는 그런 성격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장, 그래서 장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죠. 먹어서 우리 장에 뭐가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뭐 신경에 대한 세포가 어디에 많이 있는가? 저는 사실 뭐 저는 뇌를 그렇게 전공으로 막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뇌가 신경세포는 뇌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참 놀라운 게 뇌 다음으로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 예. 제2의 뇌, 발바닥 이러지 마시고요. 제2의 뇌, 손바닥 이러지 마시고 제2의 뇌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장, 장. 1억 개의 뉴런이 장벽에 우리 장의 벽에 이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놀랍게도 장은 뇌보다 더 큰 감각기관입니다. 진짜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이거를 알면서 많은 것이 풀립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이 도박의 문제에 있어도 뭐 더더욱 저는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풀립니다. 장은 제2의 뇌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을 한번 볼까요? 이 논문을 보면 이제 보면 사이언스지하고 또 네이처죠.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이 이제 학회지죠. 이런 데에서 연구했던 이제 결과들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걸 보면 장내 미생물 변이의 인구 수준에 대한 연구입니다. 어, 그러니까 장 안에 미생물이 있는 걸 통해서 뭐 사람들이 어느 수준인가 어느 정도 있는가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이 실험이 벨기에에서 이제 진행된 실험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벨기에에 있는 루벤 카톨릭 대학교에서 1,054명의 이 벨기에인들을 이제 모집을 했고요. 여기에 참가자들 중에서 173명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더 결과가 나와서 그 뒤에 이제 어, 그 뒤에 보이는, 에, 에, 이게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메일이 왔네요. 음. 자, 그래서 이 삶의 질 그리고 우울과 관련된 그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quality of life and depression 그죠? 그러니까 우울과 삶의 질에 있어서 마이크로 바이옴의 그 사람의 이제 어느 정도가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본 것 같아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봤는데 그냥 그저 뭐 미생물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전체 미생물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어요. 그 우울증이 진단받았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 없었던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체내에 있는 전체 미생물 중에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가 뭐냐면 코프로코커스라는 미생물하고 다이아리스터라는 미생물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든가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죠, 그죠? 뭐 도파민 요런 호르몬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좋은 미생물을 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특징적으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있고 어느 정도 없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연령, 성별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가 아예 전혀 안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뭐 식품 영양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저는 과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게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사람이
먹는 거, 그러니까 먹어서 몸에 뭐 어떤 그 좋은 좋은 미생물이죠. 그러니까 먹는 거로 인해서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사람에게 삶의 질, 나아가서 또 어떤 거죠? 우울과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미치더라. 이 말은 먹는 걸로 인해서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의 뇌, 그죠? 장은 제2의 뇌, 그리고 먹는 걸로 인하여서 뇌에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의도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이죠. 전 너무 너무 결과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풀리지 않았던 저의 어떤 그 임상으로는 많이 경험을 했던 거지만 이제 어, 제가 실제로 제가 지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말을 하지라고 그런 것 같다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 오늘 하나 풀리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람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에 있어서 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왜 누구는 잘 또 회복해가고 누구는 회복을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쥐 연구를 통해서 봤던 성격의 문제가 있구나. 성격이라는 거 성향 저는 같이 이제 씁니다. 근데 이게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성격은 무엇 때문에 영향을 받느냐? 뇌죠, 그죠? 그리고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뇌하고 수천억 개가 연결되어 있는 어디죠? 1억 개죠. 뇌와 1억 개의 뉴런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장과 연결이 된다. 그 장은 결국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것과도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 가지 맥이 딱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은 뭐냐? 중독은 식습관과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은 식습관과 상관이 있어요. 자, 제가 다음 영상을 또 한번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에 제가 이제 그 마탕탕 이렇게 마탕탕 붙였잖아요. 마탕탕 발음이 잘 안 돼요. 마탕탕. 마라탕과 탕후루. 또 뭐 사실 탕후루 말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라탕이 안 되면 불닭과 그다음에 쿨땡스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한번 붙여봐요. 어, 여러분들 이게 맥락이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뭐 이렇게 상담이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돌아서 애들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이 문제가 되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여러분 100%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주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마라탕이나 탕후루를 운영하시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을 적극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또, 첫째가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무조건 뭐 이게 마라탕이나 탕후루가 또는 뭐 불닭이라든가 또는 뭐 쿨땡스라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음, 저는 조절력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서부터 전혀 이상한 걸 찾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부모님이든 또는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또는 조금 지나치게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당연히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주변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문제가 되는 게임으로 문제가 된 청소년들과 상담을 해보면 얘들의 습관은 어, 특히 식습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습니다. 뭐 걔들이 집에서 안 해주니까 못 먹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를 찾아 먹지요. 그리고
뭐 인스턴트 식품은 예나 지금이나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건 뭐냐면 매운맛이 어, 아주 고공행진하고 있죠. 매운맛. 처음에는 뭐 불닭 정도로 나오다가 이제는 지금은 마라탕도 뭐 단계가 완전히 높죠, 그죠? 주말에 저도 이제 시내에 나가서 자주는 아닙니다. 시내 나가면 뭐 제가 사는 곳에서 시내는 아주 대구 안에 있는 큰 뭐 동성로까지는 못 가고 여기 조금 번화가 쪽으로 나가면 주말에 나가보면 아침부터 이제 문정성시를 이루는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탕 가게죠, 마라탕. 마라탕 가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걔들이 모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지금도 얘기하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 이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짠 음식, 그 다음에 맵고 짠 걸 먹으면 당연히 이제 단 게 들어가게 되겠죠. 매웠고 짠 걸 먹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단 거를 먹고 나와서는 또 뭐죠? 이렇게 탕후루를 이제 먹는 진짜 이런 아이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깊이 빠져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먹더라. 그리고 저는 단순히 애들이 자극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하면서 어쩌면 이 먹는 걸로 인하여서 무엇이 형성됐을까요? 예, 중독과 관련된 성격이 형성되었을 수 있겠구나. 또 반대로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 이런 비슷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중독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먹는 것 또한 어떻게 될까요? 자극적인 걸 먹어야지 이제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본 내 삶에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게임도 자극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조금 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과학자 아니에요. 그런데 임상을 통해서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또 아이들과 실제로 생활도 해봤고요. 뭐 하루 이틀 지낸 정도는 아닙니다. 생활했다는 게. 그런데 에, 아이들이 산만하고 막 정신없이 산만하고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딱 이 두 가지만 조절하면은 정말 정말 신기하게 조절이 가능 이게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수면이에요.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먹는 거랑 자는 것만 조절을 잘 해줘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돌아옵니다. 그만큼 자는 것과 먹는 것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마라탕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 가려 합니다. 마라탕. 자꾸 제가 이 마라탕 얘기를 하려니까 참 이 업에 계신 분들이 막 불편해 하실까봐. 이제 그럴 의도는 아닙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제력을 일상에서 잃었는데 지나치게 자극적인 걸 계속 쫓아가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마라탕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제 고지방과 고단백질이 장내 유산균을 이제 이 장내 유해균이죠. 유해균을 증가시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벨기에의 논문에서 봤던 것처럼 유해균이 증가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어디로 영향을 미칩니까? 장에서의 유해균이 나온다는 건 곧 뇌로 연결이 되죠. 성격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마라탕은 무엇의 결정체이냐? 고지방과 고단백의 그리고 탄수화물의 결정체입니다. 그냥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라탕에 고단백, 햄, 소시지, 가공육, 고기, 당면 이런 고단백 음식들 그리고 당면의 경우에는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이게 무엇으로 이제 축적이 되냐면 지방으로 축적이 쉽게 되죠.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갑니다. 조미료도 가루를 이렇게 많이 넣지요. 그리고 이거를 불에 볶습니다. 그러면 불에 볶고 끓이고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고기 기름도 또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 열량은 최고치에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당 독소가 나온다 그러겠죠. 당 독소가 최고치.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까지 이제 말아 먹습니까? 밥 말아 먹고, 분모자 넣고, 라면 사리 넣고, 마지막 국물까지 다 넣으면 최소 몇 칼로리냐? 1500칼로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일 쫄쫄 굶었어요. 내가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아니면 자기가 바빴다. 종일 쫄쫄 굶다가 한 끼를 이거를 먹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낮에 이거 못 먹죠. 저녁에 먹잖아요. 밤 늦은 시간에. 그러면 이 하나로 낮에 본인은 이래 생각하겠죠. 낮에 그동안 열심히 내가 뭐 공부를 했든지, 낮에 열심히 일을 했든지, 낮에 뭐 스트레스 받던 상황이 있었든지, 어쨌든 매운 거를 먹으면서 고지방, 고단백, 그 다음에 이 당독소가 막 최고치를 오르니 정점을 찍겠죠. 팍 튀어 올라갑니다. 짜릿하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열량이 1500칼로리니까 하루 먹을 걸 더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이게 뱃속에서 이 매운맛을 해서 포만감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가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 중독은 그 뿌리가 있다 그랬죠. 중독의 뿌리는 단기간에 빨리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빨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게 그래서 그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쫄쫄 굶먹다가 먹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어, 이 쫄쫄 굶먹다가 먹으면 우리 몸이 야가 평상시 제대로 안 먹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걸 가지고 몸 안에 잔뜩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겠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음, 오늘 아침에 써야 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그만한 어떤 양을, 열량을 필요한 것들을 먹어주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대사가 되어서 힘을 길러내는 오전에 힘을 쓰고 점심때 식사를 해서 점심때 또 저녁 오기 전까지 내가 몸에서 필요한 그 에너지를 또 채우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 저녁은 저녁대로 그 이후에 저녁에 있어야 될 시간에 내가 먹을 것과 써야 될 그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끼니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써지고 채워지고 써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종일 아무것도 없다가 저녁에 한 방에 빵 터트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중독적 사고입니다. 중독적 사고인데다가 먹는 것까지 그렇게 먹기 시작하게 되면 그죠? 한 방에 빵 터지잖아요. 도박에서 종일 앉아 있다가 막 눌러도 안 되다가 한 번 그 탁 터졌을 때 그 빅윈을 얻는 같은 그 경험이 물론 그것과 똑같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그 짜릿한 경험은 쨍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가 그날 저녁에 이 마라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쏟아 넣는 그죠? 이럴 때에 내 몸이 짜릿함을 느낄 때와 도박에서 계속 안 되다가 뭔가 한번 빵 터졌을 때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이게 과연 다를까? 종일 고생했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뭔가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그게 보상이 아니죠. 어, 어, 이제 그 유튜버 중에 어떤 약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라탕 탕후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마라탕과 탕후루를 먹을 때에 혈당에 대한 이게 혈당과 인슐린이 이제 정점을 찍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자극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 맛의 자극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마라탕을 먹으면서도 뭐 합니까? 또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하다가 허기가 지는데 이미 지난번에 우리 그 마약 치료 전문의였던 천영훈 원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쇼츠로도 만들어놨는데 게임을 하는 건 뇌가 뇌 손에 회로를 태워버린다 그러죠, 그죠? 그 말은 정상적으로 느껴야 될 감정과 감각들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미각을 생각해 보세요.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극을 받아 있으니 이미 내 머리는 온통 자극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먹을 때에 여러분 부드럽고 편안한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맛이 안 느껴집니다. 자극적인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맵고 짜고 단 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점 앞에 아이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 불닭에다가 내 그거 먹고 있잖아요. 쿨당스 먹잖아요. 쿨땡스. 그럼 저는 이런 것을 불에다가 휘발유가 아니라 불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던져버리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게임을 하다가 마라탕 먹고 그 다음에 탕후루 먹고 그 다음에 단 음료수 있죠. 뭐 쿨땡스 먹고 거기다가 또다시 게임하고 있는 건 자신의 인생에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한 박스를 집어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이제 이 약사분의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우리 마약치료 전문의였던 천영훈 원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벨기에 연구도 물어보면 이게 하나의 라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인생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내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생각되는 건 그것이 어떤 한 그 임계치를 넘어가서 이제 그게 터져 버린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죠. 하지만 임계치 넘어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본인이 꾸준히 저는 그거를 습관이라 그럽니다. 습관이 되면 이 이성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오늘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독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성격과 연관이 있더라. 자, 성격 옆에 여러분들 뇌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독과 뇌 상태는 성격은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특히 요즘 대세인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정말 어찌 보면 중독의 문제가 또 중독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 반대로 중독의 문제에서부터 내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무엇도 조절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아이들 휴대폰 뺏어버리겠다 또는 뭐 인터넷 집에 꺼버리겠다 뭐 도박하는 사람들 휴대폰 못 쓰게 하겠다.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 도박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겉만 보면서 뭔가를 뺏어버리겠다. 문제가 되는 그거를 뺏어버리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 중에서도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건 무엇도 중요하다는 거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느덧 자정이 훨씬 넘어버린 시간이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고 또 모쪼록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라탕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잘 조절하기를 바라고 다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저는 꼭 중독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일상에서 뭐 관계든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중에 하나 무엇도 한번 살펴보자. 자, 먹는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